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다음 사랑 이야기를 타로 카드로 뽑아봤는데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를 만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상대방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사람이다. 옷을 되게 잘 입거나 자기 자신을 되게 잘 꾸미는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라면 문제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래요. 특히나 인간관계적으로 또 연애적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말을 걸고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인 그런 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념일이라든지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되게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할 때에도 세부 계획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무렇게나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이 있고 틀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둡고 막 차가운 사람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여기 태양 카드가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데 가깝지 않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는 약간 벽을 치는 그런 사람이래요. 좀 철벽을 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스타일을 꾸미는 데 있어서 조금 어두운 무채색을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검정색 옷을 즐겨 입는다든지 되게 어두워 보이게 스타일링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사람과 친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래요. 근데 이 사람과 친해지면 생각보다 되게 밝고 쾌활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은 기본적인 체격이나 골격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타고나기를 몸이 좋은 타고난 골격 자체가 좀 좋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다라고 나왔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타고나기를 하체가 튼튼하게 타고났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의 직업적인 특성을 보면 조금은 예술적인 창작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예술 창작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선별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일 것 같고 엄청나게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자신과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하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관심을 즐기고 시선을 즐기고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관종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꼼꼼하고 체계적인 그런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좀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틀이 갖춰져 있는 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외적인 특징으로는 머리색을 조금 밝은 색으로 염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머리색이 좀 연한 색이라든지 또는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해서 머리색을 좀 밝게 물들였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속을 다 보여주지는 않는 사람이고 외적으로도 그런 게 드러나요. 겉모습만 봐도 엄청나게 열려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굉장히 내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타고나기를 좀 골격이 좋다. 특히 하체가 좀 탄탄한 느낌이 든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가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내 다음 연애가 아마 이때쯤 시작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좀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사람과 만날 수 있고 관계 역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대요. 아마도 이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
사람을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는 그런 양상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옥상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과 옥상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나랑 사귀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장소가 옥상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떤 건물의 옥상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라는 카드도 나왔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 흐름을 봤을 때 둘 사이에 어떤 장벽이랄 게 딱히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 사람의 그 방어 기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철벽을 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이 사람의 그 방어벽을 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경계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유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를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상대방 분은 인간관계 자체에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같고, 연애에 대해서도 크게 필요성을 느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연애를 막 열렬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다가 친구 자체도 많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는 상황이 조금 어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랑 좀 친하게 지낼래? 나랑 사귀어볼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이 사람이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여러 번,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더디게 진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관계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 기제가 올라오는 건데, 여러분이 그 방어 기제를 내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런 기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모습을 포용해주고, 이 사람이 한 발짝 물러서면 내가 두 발짝 다가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연인 관계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그 진면목을 보게 되면 마음을 되게 빠르게 연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순진무구하고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에도 솔직하고 감정에 솔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지하기만 하면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쉽게 열게 된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좀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에서 좀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만났던 연인에게서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자신에게 그런 상처를 남기는 사람일까봐 두려워서 이런 방어벽을 세우는 건데, 여러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자마자 마음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순수한 내면을 보여줘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약점을 이 사람에게 노출을 하고 나에게 있는 상처를 보여주고 나의 좀 약하고 부드러운 면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자신의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다음 사랑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나의 속살을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내가 가진 특성, 계산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경계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관계가 무르르듯이 진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 상대래요. 여러분의 다음 사랑 이야기는 서로의 민낯을 보여주는, 서로 모든 것을 오픈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면을 보여주고 또 상대방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서로에게 숨기는 것이 아예 없는 그런 아주 순수하고 포용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대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다음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밖으로 세워둔 에고의 벽, 에고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진짜 감정을 보여주고 내 진짜 욕망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그렇게 먼저 하신다면 이 사람도 쉽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 거고, 두 분은 함께 있을 때 집에 있는 것 같은,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를 만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감추는 것이 없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될 그런 상대고, 그렇게 발전을 했을 때 두 분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서로 성장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다음 사랑 이야기는 여러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굉장히 좀 소심하고 약간은 수동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내향적인 그런 사람이고, 옷을 잘 입거나 패션 센스가 있는 스타일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고나기를 골격이나 체격이 좀 좋은 그런 사람이고, 직업적으로는 뭔가를 만들거나 창작을 하거나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패션과 관련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처녀자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계에 종사를 한다든지 약사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요가 강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강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는 시기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또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다. 훨씬 빠르게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과 만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좀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옥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상대방이 방어벽을 세우고 여러분의 제안을 거절하고 여러분이 다가오려고 할 때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대방의 성향이자 기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도 여러분을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음을 열게 될 거다. 그렇게 관계가 발전하면서 서로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서로를 결점이나 약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결점과 약점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진실한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나왔다고 전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파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다음 사랑 이야기를 타로 카드로 뽑아봤는데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다음에 만나게 될 사람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 동료로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일을 하러 어딘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이 사람과 만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에 좀 미쳐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야심만만한 사람이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래요. 목표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 그리고 이루고 싶은 어떤 자신만의 꿈이 확실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한 가지 목표가 정해지면 그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저돌적인 사람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냐, 그건 아니고 되게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순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솔직하게 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 분은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와 연애를 해본 경험이 굉장히 적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좀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적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 사람이 일에 너무 애정을 쏟고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자신의 일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일을 하는 데에 자신의 삶을 거의 다 바쳐왔기 때문에 연애를 그만큼 못 해본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유머 감각이거든요.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대요. 이 사람은 말을 너무 재밌게 하고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계속 웃게 된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웃긴 사람을 찾고 있고 나랑 유머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애 경험이 좀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에는 약간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낯간지럽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되게 하기를 어려워하고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야기하기를 좀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서툰 모습이 있어요. 자기가 일을 하는 분야에서는 되게 위풍당당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쪽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아직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일에 되게 큰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목표와 비전이 뚜렷하기 때문에 일적으로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인간관계, 특히 연애에서는 많이 미숙하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서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좀 살펴보면 외모가 막 특출나게 뛰어나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강렬한 부분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눈빛이 되게 강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모가 막 누가 봐도 너무 잘생긴 그런 외모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되게 좋은 느낌을 받는데요. 인상이 되게 쎄하거나 나쁜 사람 같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 않으실 거고 되게 유쾌한 이미지, 그리고 사람이 되게 진중한 것 같고 속이 되게 깊고 은근히 다정하고 은근히 따뜻한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모가 막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외모 때문에 좀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실 거예요.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지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어떤 구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운동을 많이 해서 우락부락한 몸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에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과 굉장히 빠르게 만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역시 일을 하고 있대요. 둘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된다. 업무상 뭔가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학생분들이시라고 하면 같은 반 친구라든지 같은 과 친구,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조별 과제를 같이 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뭔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친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급속도로 진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좀 연애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데 고백을 못하고 관심이 있는데 절대 티를 안 내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좀 화끈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되게 빠르게 친해지고 빠르게 관계가 진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걸림돌이라고 할 것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여기 Forgiving and Learning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과 이 사람은 좀 두 분 다 좀 성장을 하는 관계, 같이 성장해야 하는 관계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도 좀 관계에 미숙한 부분이 있고 특히 연애 상대로서 연인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라든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고 두 분 다 연애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뭔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대요. 아직 두 분이 배워야 하는 것들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관계를 통해서 두 분 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또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진심을 어떻게 하면 꿰뚫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두 분이 뭔가를 많이 배워야 한대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은 실수를 동반하죠. 여러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미숙한 부분이 많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상대방이 내 진심을 다 알아줄지 나를 더 좋아하게 될지 이런 것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어쩌면 굉장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상대방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처를 통해서 그런 상처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또 반대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내적으로 두 분 다 성장을 하게 된대요. 그렇게 내적으로 성장하는 관계가 될 거고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이 다 성장통이고 여러분과 상대방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너무 크게 타격을 받거나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의 과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에 애인으로부터 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시면 관계를 통해서 그 과거의 상처까지 치유를 할 수가 있게 된대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비슷한 갈등이나 균열을 만나게 되면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까지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 관계는 여러분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뭔가를 배우고 극복하고 해소하고 이런 기회를 주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여러분과 상대방이 관계에 미숙하기도 하고 연애적으로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 역시 여러분과 상대방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부딪힘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 갈등을 잘 해소하고 나면 내가 더 성장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헤어질까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 관계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에 들어온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다음 사랑 이야기는 일적으로 또 학업적으로 같이 엮이게 되는 사람과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일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고 야심만만한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도 많고 이뤄온 것도 많고 배워온 것도 많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연애 경험이 좀 부족하다. 연애를 아예 해본 적이 없거나 지금까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연애를 해본 그런 좀 연애에 미숙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연애에는 조금 소극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이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굉장히 재밌고 즐거울 거다라는 힌트까지 주고 있고, 또 외모적으로는 특출나게 잘생겼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어떤 구석은 가지고 있고, 특히 눈빛이 매섭고 날카로운 느낌을 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거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별 과제를 준비하면서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만날 수가 있대요. 어쩌면 조만간 만나게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음 주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주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현재로부터 당장 다음 주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방해물이라고 걸림돌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지만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관계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내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서로 좀 많이 싸우고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이런 경험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과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잘 믿어야 한다. 믿음에 관한, 신뢰에 관한 문제가 갈등으로 번질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을 믿는 마음을 키우려고 좀 노력을 하면 더 좋은 관계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파랑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다음 사랑 이야기를 카드로 뽑아봤는데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다음에 만나게 될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성을 건드리고 여러분과 감성의 결이 되게 잘 맞는 사람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가까워지고 교감하고 그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중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에너지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되게 잘 흡수를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슬픈 상태에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다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에너지로 확 물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반대로 자기가 되게 슬프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활기찬 에너지로 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기도 활기를 되찾는 그런 사람이다. 주변의 에너지를 굉장히 잘 흡수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동화가 되게 빨리 되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게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어요. 남들의 감정이나 에너지를 파악을 잘하고 흡수를 잘하기 때문에 공감 지능이 굉장히 높고 남들에게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아닌 것까지 느끼면서 힘들어할 수가 있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에너지를 퍼뜨리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대요. 어쩌면 컴퓨터나 기계를 전공해서 그런 관련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수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공무원이나 정치에 관련한 정책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로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그 회사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어떤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돌아가는 운영 방식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어쩌면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역시 전체적인 시스템,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고 총괄해야 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라고 해요. 전체적인 시스템,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에 큰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의 외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머릿결이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거든요. 외적인 가장 큰 특징이 머릿결이 되게 좋고 또 머리숱이 많고 머리카락이 되게 눈에 띈다. 헤어스타일이 되게 잘 받는 그런 머리래요. 어떤 머리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그 머리가 되게 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머리가 되게 예쁘다. 제 머리 스타일 진짜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래요. 머릿결이 좋기도 하고 머리숱도 많고 스타일링이 되게 잘 받는 그런 사람. 머리카락에 시선이 많이 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장난기도 많은데 특히나 스킨십을 되게 좋아해요. 손잡고 포옹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스킨십을 통한 장난,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잡은 손으로 간지럽힌다든지 그런 식의 장난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녹인다고 해요. 이 사람이 스킨십을 통한 장난기를 발산했을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이 사람이 더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다음 연애 상대가 사람들과 교감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감을 어떻게든 몸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킨십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짙은 스킨십이 아니더라도 어디 잠깐 나가더라도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한다든지 팔짱이라도 꼭 끼고 다녀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스킨십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워낙에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오는 게 좀 당황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손을 덥석 잡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게 이 사람의 기질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리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시면 좀 덜 당황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 사람이 나이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린 쪽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린 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연령대가 좀 비슷하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많은 그런 관계가 될 것 같고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좀 받아주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연하의 사람이 철없지만 열정적이고 연상의 사람이 좀 더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두 분이 균형을 좀 잘 맞춰서 잘 만나게 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이나 상대방 둘 중에 한 명이 이 연상의 사람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연상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또 상대방이 연상의 사람이 된다면 상대방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속내를 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받아주는 쪽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받아주는 쪽이 여러분이다라고 하시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 사람이고 상대방이 연상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데 서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쉽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관계가 부드럽게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두 분 관계가 기본적으로 균형이 그렇게 썩 잘 맞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있고 감정적인 수용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고 한 사람이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균형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번 주라는 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빠르게 이 사람과 만나고 관계가 진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미 얼굴 정도는 아는, 이름 정도는 아는 사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아는 상대라면 갑작스럽게 이 사람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알지 못하는 상대다라고 하시면 갑작스럽게 소개팅 제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그런 자리에 나갔다 이 상대방 분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과 만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여기 주유소라는 카드가 나와서 차와 관련한 곳에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과 만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장소에서 어떤 이벤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한 사람이 너무 주도하기만 하고 한 사람은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다음에 만나게 될 연애 상대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고 직관력도 뛰어나고 상상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나왔고 그리고 주변 에너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굉장히 잘 흡수하는 사람이고 공감 지능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수가 있다. 또 이 사람의 특징은 머리카락에 시선이 많이 간다. 머릿결이 너무 좋거나 머리숱이 굉장히 많거나 머리 스타일이 되게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아름답거나 이래서 머리카락에 시선이 좀 많이 가게 된다. 또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정책 관련한 또 정치에 관련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네요. 뭔가 사회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갑작스럽게 만나거나 갑작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속내를 다 터놓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관계를 부드럽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상대방분의 외모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은 좀 내향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막 심하게 티내고 심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다라는 게 외모에서도 좀 티가 날 거고, 그리고 피부가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머릿결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부도 좀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피부, 머릿결 이런 것들이 되게 비단결 같고 부드럽고 좋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감각이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데 뭔가가 닿으면 그 감각을 되게 예민하게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장신구 같은 것을 주렁주렁 달고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감각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시계도 차지 않고 반지도 끼지 않고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뭔가 얼굴에 눈, 코, 입이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있거든요. 외적으로 좀 잘생긴 편에 속할 것 같아요. 눈, 코, 입이 굉장히 또렷하게 잘 보이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 라고까지 전달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다음 사랑 이야기를 타로 카드로 뽑아봤는데 카드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다음에 만나게 될 상대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아주 유쾌한 사람이다. 특히 웃음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상대는 기본적으로 되게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랑이 많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고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사람이기도 해요. 자신의 삶에 당당하고 자신의 신념에 당당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자신이 있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의 특징이 기사도 정신이 있다라는 건데, 뭔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신념을 위해서 맹렬하게 나서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교육을 되게 잘 받은 사람이래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이고 책도 많이 읽었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힌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약간은 꼰대 같은 기질도 있어요. 틀이나 규칙, 질서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화를 실제로 내고 이럴 것 같아요. 준법 정신이 투철한 그런 특징도 있고,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어기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자기가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손재주도 되게 좋대요. 뭔가 만드는 것도 잘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이런 것도 잘할 것 같아요. 손으로 하는 것들을 잘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 요리를 잘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드는, 뭔가를 혼합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 요리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레시피만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A라는 레시피와 B라는 레시피를 합쳐서 C라는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재능이 탁월하대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도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것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웃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크게 자신 있게 웃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웃는 모습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유쾌하고 장난기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을 되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외적으로도 되게 뛰어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외모도 되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래요. 누가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내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외향적인 에너지가 조금 더 강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에서 주눅들거나 뒤로 숨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않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자 같은 사람이래요. 여기 사자자리 카드가 나왔죠? 실제로 사자자리가 이 사람의 별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양궁이나 태음궁, 상승궁 중에 사자자리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걸림돌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이에요. 이 불안감이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게 조금 불안하고 위험하다라고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자꾸 유예하게 된대요. 여러분이 자꾸만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데 그런 상황을 위험 신호로 감지를 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가기보다는 이 사람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요. 아무래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먼저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밝은 에너지,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가 가는 그런 성품에 반해서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짝사랑에 익숙한 사람도 아닌데다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 상황이 좀 두렵고 불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혼자 상처를 받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을 혼자 상상하고 혼자 상처받는 그런 일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보래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게 나를 싫어한다는 뜻으로 느껴진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네가 볼 땐 어때? 이런 걸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상처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상황을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건 네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너에게 관심 없다라고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만의 그런 망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상담을 해보고 상의를 해봐라 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좀 상상력이 풍부하기도 하고 워낙에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좀 두려운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누구를 좋아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추측하고 이러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털어놓으시라고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을 때,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대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 사람과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라는 조언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너무 쉽게 마음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서 마음을 언제나 열고 있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약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자꾸 닫히려고 할 때마다 힘을 빼고 그 마음을 닫고자 하는 마음,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아보내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지도 않은 말을 혼자 상상하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혼자 상상한 다음에 이 사람과는 안 되겠어, 얘랑 만날 순 없어, 얘를 좋아하고 싶지 않아, 얘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버릴래 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하는 게 두려워서거든요. 이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고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게 상처받을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여러분이 착각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상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행동은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행동이 아니고, 내 사랑을 그 사람에게 주는 만큼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사랑이 돌고 도는, 사랑이 순환하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사랑을 돌려주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만큼 사랑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만큼의 사랑 에너지로 둘러싸이게 되거든요. 내가 준 만큼 세상이 나에게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으시다면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돌려주지 않았다 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줬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사랑 에너지가 없죠. 상대방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나에게 오는 사랑의 크기가 커지지도 않고 내 마음이 사랑으로 물들지도 않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거고 내가 받은 만큼 나에게 흡수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사랑으로 물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을 줬다고 해서 나에게 있는 사랑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사랑을 준 만큼 내 사랑 에너지가 커지고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고 내가 사랑을 거부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주기를 거부하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내 안에 있는 사랑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서 내 안에 사랑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해지고 여러분의 사랑 능력이 적어지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을 한다면 여러분이 전달한 그 에너지가 세상을 통과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부하시거나 저항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고 이 사람과 연인이 되고 싶다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할지 어쩔지 그런 것을 재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시고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만큼 선물도 하고 표현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큼 표현하고 선물해주고 싶은 만큼 선물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마음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돌려주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그렇지만 돌려받기 위해서 사랑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주는 거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돌려주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 주면 안 되죠. 그건 사랑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 마음의 장벽을 낮추고 이런 거부감을 내려놓고 저항감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순수하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로서 이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왔다.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시기 혹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봄이라고 나왔네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현재로부터 다음 봄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이미 이런 사람과 만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다음 봄에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과 좀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는 약간 어둡고 으스스한 장소라고 나왔거든요.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장소인데 실제로 위험한 장소라기보다는 좀 어둑어둑하고 약간 무서운 그런 분위기에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두운 공간에서 좀 밤 시간대에 둘이 시간을 보내다가 사귀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이 잊지 못할 어떤 경험을 함께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형태는 다양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다음 연애 상대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고 약속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서 뭔가 자기 손으로 만들고 이런 취미를 갖고 있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굉장히 쾌활하고 유쾌한 장난기가 많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웃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웃음소리가 되게 듣기 좋은 그런 웃음이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웃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왔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저항하고 싶어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좀 더디게 진전
진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부감이 느껴졌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느낀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해보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이 정말 나쁜 상황인지를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다. 혼자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고 또 이 사람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빠르게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꾸 마음이 다치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을 놓아보내는 연습을 하시고 이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과 저항감, 거부감을 내려놓고 삶에 순응하는 방법, 놓아버리는 방법을 배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또 두 분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봄이라고 나왔고 또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어둑어둑한 밤 시간대에 조금은 으스스한 장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으슥한 골목이라든지 인적이 드문 장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 가게 안 이런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가입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